이런 집단 극화가 집단 사고와 만나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일단 좀 구분을 해보시죠. 집단 사고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만드는 최악의 결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니스라는 심리학자가 미국의 피그망 침공 사건을 분석했습니다. 피그망 침공 사건은 뭐냐면요. 444페이지 보시죠. 1961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한 비밀 기획 계획을 보고받았어요.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 망명자 1300명을 훈련을 시켜서 쿠바로 침투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쿠바인들의 봉기를 유도해서 공산주의 정권을 몰아내고 자본주의 국가를 수립하도록 하자고 이렇게 계획이 올라왔어요. 대통령은 CIA를 비롯한 합참의장, 백악관 강요, 외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작전을 검토했고 만장일치로 실행했어요. 그런데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까지 준비 기간도 불과 2개월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침투시키는 1300명이 미국인이 아니라 원래 쿠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침투시키고 자기 친구들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가서 야, 우리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너무 좋더라. 그러니까 우리 공산주의 정권 몰아내자. 이래서 이제 안에서 봉기가 일어나면은 미국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이제 그걸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1961년 4월 17일 작전이 감행됐습니다. 피그만으로 침투하는데 일단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1300명의 이 사람들은 쿠바인들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어요. 왜? 쿠바인들이 카스트로 정권에 굉장히 호의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몰래 침투해서 1300명이 들어갔으니까 쿠바 군대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미국은 쿠바 군대가 움직여도 며칠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고 잘 대응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쿠바 군대는 4일 만에 100명을 사살했고 1200명을 생포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쿠바가 케네디 대통령한테 내가 1200명 잡았어. 다 죽여버릴까? 어떻게 할래? 그래서 이제 케네디가 $5천만 줬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했다가 오히려 쿠바에 경제적인 그런 이득을 주고 이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미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수치스럽게 여기는 10대 사건 중에 하나예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결정을 최고의 브레인이 모여서 결정했을까? 자,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최악의 결정을 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응집력이에요. 우리 집단, 우리 팀. 케네디 대통령 밑에 있는 참모들 당연히 그랬겠죠. 케네디 대통령의 총애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외부로부터 차단된 구조적인 결함. 타인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는 그 구조적인 결함. 그리고 불리한 상황적 요인들. 왜 이게 불리했냐면은 요때 소련과 이 핵 개발 이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주도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밑에 공산주의 국가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련이 쿠바 앞에 와서 미국 그 바다 앞에 가지고 막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지고 뭘 예전에 분석했냐면 황우석 박사 그 논문 조작 사건을 분석을 했는데요. 여러분 황우석 박사 논문 조작 사건 터졌을 때 저도 이제 석사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경험을 해봐서 논문 조작이 사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이트에서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이 이제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10개 중에 1개만 성공하면 이거는 우연 수준이고 2개 이상을 성공해야 의미가 있다고 이제 인정을 하는데 황우석 박사가 2개를 성공했다고 사진을 찍어서 했는데 과학도들이 그 사진을 스캔 떠가지고 붙여보니까 똑같은 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사진을 보니까 똑같은 거다. 사기다.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래 논문 조작은 할 수 있겠지. 근데 무슨 오려 붙이기가 뭐야. 컨트롤 C 컨트롤 V가 초등학교 방학 숙제도 아니고 그렇게 유치하게 그건 아니겠지 싶은데 그게 진실이었어요.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서 컨트롤 C 컨트롤 V 왜 이랬을까? 이거예요. 그때 황우석 박사가 성과를 내니까 그때 황우석 사단 이러면서 그 연구에 참여했던 보조 연구원들까지 이제 니네들 미래는 보장됐다. 니네들은 주요 대학의 교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 황우석 박사 팀의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구조적 결함. 그리고 다른 나라와 줄기세포 경쟁에서 선점을 차지하고 노벨상을 노린다는 국가적인 압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컨트롤 C, 컨트롤 V 사건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이런 집단 사고가
집단 극화와 만나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그 일이 벌어졌을 때도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분석을 했어요. 사실 대통령 탄핵시키고 나서 역풍을 맞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읽을 수 있는 건데 그 압박되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제가 이제 제 책에서 썼던 얘기인데 병자호란과 인조. 인조 앞에 왕이 누구였죠? 아세요? 선조. 선조 아들이 누구죠? 광해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죠? 역사 공부 좀 해. 임진왜란이 있었어요. 임진왜란이 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임진왜란 때는 외놈들이 아래쪽에서 치고 올라오죠. 그러니까 선조와 광해군이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선조가 광해 불러서 그랬어요. 이제 나 도망갈 거야. 너도 도망가. 근데 우리 같이 가면은 잡히면 안 되니까 너랑 나랑 다르게 도망가자. 그래서 북쪽으로 계속 도망 다녔어요. 따로따로. 그때 민중들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의병이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해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나서 불과 인조 반정 때문에 광해군이 물러나고 인조가 왕이 됐는데 청나라가 인조한테 그랬어요. 우리 명나라 치러 갈 건데 니네 같이 갈래? 우리 형제 나라니까 우리 같이 가자. 이제 중국은 내가 장악할 거니까 우리 도와줘. 그럼 우리가 너네를 신하의 나라가 아니라 형제의 나라로 해줄게. 사실 인조는요 대단한 반청이 아니었어요. 약간 청나라가 오랑캐니까 생겼으니까 좀 재수가 없었던 건데 신하들끼리 회의를 했지. 야, 청나라가 이렇게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신하들이 약간 반청의 신하들이 모여서 극단 반청이 된 거예요. 전쟁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전포고를 했네? 그러니까 청나라가 니네 우리랑 싸운다고 알았어. 우리 갈게. 내려온 거예요. 압록강 건너서 한양까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4일 만에 내려왔어요. 몇만 대군 이끌고 그 먼 거리를 14일 만에 내렸던 거는 조선이 한 번도 싸움을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가 어떻게 할게요? 야, 이러다 우리 큰나겠다. 야, 도망가자. 그런데 도망을 어디로 갔냐면은 적어도 선조랑 광해군이 했던 것처럼 위로 뿔뿔이 흩어졌으면 되는데 자기 왕세자들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은 강화도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 갔어요? 남한산성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강화도가 뭐 하는 곳이죠? 역사적으로 유배 보내는 곳이에요. 도망 못 가게 하는 곳. 그랬더니 청나라 가서 어떻게 할게요? 강화도 뺑 둘러섰어요. 그리고 물자 못 가게 하고. 배고프니까 나오지. 남한산성에 그 안에 있었어요. 청나라가 어떻게 할게요? 뺑 둘러섰어요. 그래서 뭐 할게? 기다렸어요. 그래도 배고프잖아. 나와서 삼전도에서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그게 삼전도 굴욕이죠. 왜 도대체 왜 이랬을까? 아니 왜 스스로 고립을 자초했을까? 일종의 집단사고입니다. 차라리 선조나 광해군이 했던 것처럼 내려다니면서 도망가면서 의병도 일으키고 했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면서 또 명에서 청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다시 청나라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됐던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집단 극화와 집단 사고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말도 안 되는 일.